한국 국가대표팀의 캡틴인 손흥민은 LAFC를 차기 행선지로 정한 이유 중에 2026 북중미 월드컵이 가장 크다고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직접 입을 열어서 월드컵이 가장 중요하다. 나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다.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미리 미국의 기후와 분위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LA행을 결정했다고 밝힌 건데요. 지금까지 손흥민의 미국 적응기는 누가 봐도 그냥 성공도 아닌 초대박 성공입니다. 하지만 월드컵은 손흥민 혼자 잘한다고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무대가 아니죠. 손흥민을 필두로 해서 다른 선수들은 물론 감독의 전술까지 받쳐줘야만 하는데 홍명보 감독의 능력은 이제 물음표는 아니고 확실히 답은 나온 상황입니다. 감독으로서 낙제점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거 바꿀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다음으로 살펴볼 건 손흥민의 동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무래도 3인방을 꼽을 수 있겠죠. 바로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입니다. 김민재와 황희찬은 둘 다 1996년생으로 이제 전성기라고 볼 수 있는 나이고 이강인은 어리긴 하지만 그 재능만큼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정도로 평가받는데요. 알아서 모든 걸 잘하고 있는 손흥민을 빼면 결국 이 세 명의 상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김민재 소식을 좀 보자면 개막전에서 대활약을 펼치면서 몸 상태와 컨디션은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지난 시즌에 뮌헨에서 혹사를 당하는 바람에 아킬레스 부상이 더욱 악화됐던 김민재는 콤파니 감독의 계획과 달리 클럽 월드컵에서 출전조차 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잖아요. 하지만 개막전에서 교체로 출전한 김민재는 마치 나폴리 시절을 연상케 하는 모습으로 우려의 목소리들을 한 방에 잠재웠습니다. 개막전이었던 라이프치히와의 경기에서 김민재는 혼자서 40m가량을 질주하면서 나폴리에서 보여줬던 부스터 드리블로 상대 진영을 헤집어놨는데요. 페널티 박스 안까지 진입해서 왼쪽에 있던 케인에게 어시스트까지 하면서 완벽하게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죠. 비록 후반전 중간에 투입돼서 실질적인 출전 시간은 약 23분 정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빌트에서 평점 2점을 줬을 정도로 좋은 활약이었습니다. 참고로 독일 평점은 1점이 제일 높고 5점이 제일 낮은 시스템입니다. 또 다른 매체인 독일의 슈폭스는 김민재는 탈을 대신해 들어오면서 자신의 별명인 괴물에 걸맞는 장면을 보여줬다. 마치 타란툴라처럼 경기장 절반을 가로지르는 질주로 케인에게 도움을 만들었다라면서 김민재의 활약을 극찬했고,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는 요나단 타 역시 김민재가 마치 디에고 마라도나가 생각나는 드리블을 보여줬다. 우파메카노와 김민재는 정말 좋은 경기를 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김민재를 인정한 인터뷰를 했죠. 이런 김민재의 활약을 목격한 독일 매체들은 김민재가 뮌헨에 잔류할 거라면서 그동안 보여줬던 태도가 확 돌변했습니다. 비싼 연봉 때문에 김민재를 팔 거라더니 이제 와서는 잔류가 확실하다고 한 겁니다. 독일 매체인 키커는 지난 24일에 김민재의 이적설은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는 라이프치히전에서 교체 투입된 후에 해리 케인에게 환상적인 도움을 기록하면서 존재감을 보여줬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람으로서 거부하기 힘든 제안이 오지 않는 한 김민재는 다음 시즌에도 뮌헨에서 뛸 예정이다라면서 사우디가 정말 거액을 주지 않는 이상 김민재가 뮌헨에 남다고 했고, 김민재 비판에 앞장섰던 빌트에서도 바이에른 뮌헨은 올여름 이적시장에서 김민재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김민재가 올여름 이적시장에서 이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김민재 이적 불가를 결정한 바이에른 뮌헨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이적료 제한뿐이라면서 뮌헨 구단에서 김민재를 남기기로 결정했다는 확실한 정보까지 밝혔습니다.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뮌헨이라는 팀 자체가 유럽에서 손에 꼽히는 클럽입니다. 독일에서는 말할 것도 없는 최강팀이고 챔피언스리그 우승 후보로 항상 거론되는 명문 구단인 건 맞긴 하잖아요. 문제는 여기서 김민재가 얼마나 출전할 수 있냐, 주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냐가 문제인 건데, 개막전 활약을 보면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요나단 타가 김민재보다 낫다는 말도 뮌헨 이적 전까지는 꽤나 많았지만 실제로 클럽 월드컵이나 분데스리가에서 타가 뛰는 걸 보니까 그 정도 아니던데요. 오히려 김민재가 더 잘하게 느껴지는 게 타보다 훨씬 빠르고 민첩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월드컵을 위해서는 김민재가 출전 시간을 관리받는 게 어쩌면
더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은 2026년 6월에 개막을 할 예정인데요. 유럽 리그들이 5월 중순 이후에 시즌이 끝나니까 시즌 끝나자마자 대회가 있습니다. 만약 김민재가 지난 시즌처럼 혹사를 당하다가 월드컵을 치르게 되면 컨디션이 나쁘겠죠. 네, 부상도 있었고 하니까 이번 시즌은 소속팀에서 굳이 뭐 건강을 희생하면서 뛰지 말고 적당히 감각을 유지하면서 월드컵 때 좋은 컨디션으로 합류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연봉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아니 뭐 솔직히 시간 지나면 주전으로 다시 역전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세 선수가 서로 잘 번갈아 가면서 출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PSG 소속의 이강인입니다. 이강인은 김민재보다 좀 상황이 좋지 않은데 소속 구단인 PSG는 엄청 잘 나가고 있는 반면 이강인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시즌 전체로 보면 프랑스 리그에서 선발 19경기, 교체 11경기로 총 30경기 출전해서 6골 6어시입니다. 나쁘지 않은 걸 넘어서 꽤 잘했죠. 그리고 챔스에서도 선발 4경기, 교체 7경기, 총 11경기나 뛰긴 했고요. 하지만 클럽 월드컵에서는 선발 출전 없이 교체로만 4경기 출전했고, 슈퍼컵에서도 역시 교체로 나왔습니다.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출전 시간이 줄더니 이제는 선발로 보기가 힘들어진 건데요. 김민재와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김민재는 경쟁자보다 실력이 딸리는 게 아니라 뭔가 독일의 이상한 여론 때문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게 사실이잖아요. 반면에 이강인은 솔직히 현재 PSG 전술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라고 하긴 좀 힘듭니다. 그렇다고 이강인이 못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뛰어난 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질 뿐입니다. 슈퍼컵에서 확실히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엔리케 감독이 쓸만하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쉽게 보내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토트넘에서 이강인을 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찌라시가 아니라 영국의 정통 언론인 더 타임즈의 기자인 덩컨 캐슬이 토트넘은 제임스 매디슨이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고 쿨루셉스키의 무릎 부상이 길어지면서 새 공격형 미드필더를 찾고 있다. 이강인이 가능한 선택지로 확인됐다라면서 이강인 이적설에 불을 붙인 겁니다. 이어서 또 다른 매체인 풋볼 트랜스퍼가 토트넘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에베레츠 에제 영입에 실패한 뒤 PSG 소속 이강인을 최우선 타깃으로 정했다. 이적료는 약 5천만 유로 수준으로 알려졌다라면서 구체적인 이적료까지 언급됐죠. 5천만 유로는 하나로 811억 원 정도로 PSG가 이강인을 산 금액의 2배가 넘습니다. 이강인의 이적료는 2,200만 유로였거든요. 그러면 정말 토트넘에는 팔 수도 있는데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할 수도 있다는 헛소리까지 한 이상 PSG를 탈출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네. 손흥민을 그리워하는 토트넘 팬들 역시 이강인이라는 새로운 한국 스타의 영입으로 마음이 한결 편해질 수 있고요. 네. 월드컵을 위해서도 실전 감각을 키우는 게 이강인에게나 대표팀에게 더 좋습니다. 마지막은 울버햄튼의 공격수 황희찬인데 이 3인방 중에 상황이 가장 안 좋습니다. 황희찬은 지난 시즌 컨디션 난조를 보이면서 완전히 전력 외 취급을 받았죠. 그래서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초반에 크리스탈 팰리스로 임대로 갈 거라는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적 상황이 지지부진하면서 프리미어리그가 개막해버렸고 이제 울버햄튼이 황희찬을 팔지 않을 거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적 전문가로 유명한 로마노 기자가 직접 울버햄튼은 프리미어리그 클럽과 2차례 접촉 끝에 황희찬 방출을 막기로 했다. 그들은 황희찬을 프로젝트의 일부로 보고 있으며 영입 제안에도 불구하고 매각 의사는 없다라면서 황희찬의 잔류를 확정지었죠. 게다가 황희찬은 27일 새벽에 카라바오컵에서 오랜만에 선발로 출장하면서 기회를 얻었습니다. 주장환장까지 차고 나와서 기대감을 높였는데 전반 42분에 얻은 페널티킥에 키커로 나서서 골대를 맞추는 불운으로 기회를 날렸습니다. 이후에도 유효슈팅이 없던 황희찬은 결국 후반 35분에 교체되고 말았죠. 이번 기회를 잘 살렸어야 황희찬의 입지가 높아질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 됐습니다. 이번 대표팀 소집에서도 탈락한 황희찬에게 극적인 반전이 필요한데요. 너 이러다 진짜 국대 후배들한테도 밀린다. 네. 그냥 런던으로 왔으면 달랐을 텐데 아쉽네요. 비록 우리 선수들이 팀의 주전으로 팀의 핵심은 아니지만 월드컵을 위해서라도 몸관리 잘하면서 시즌 치르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